저는 그 순간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손잡이를 잡은 제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유리문 너머로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리 80이 넘은 노인이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 평생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 제가 태어난 줄도 엄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시는 분.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내일도 이런 반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눈을 떴어요. 3평도 안 되는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돈으로 지키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19살 얼굴이 맞나 싶었어요. 거친 손, 다크서클, 피곤한 눈빛.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달.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한 청소 알바였습니다. 가방 안에 낡은 라디오를 챙겼어요. 엄마가 남기신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1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대성물산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높은 유리 빌딩. 저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지하 창고에서 청소 카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1층 로비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6시가 되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장 입은 직원들이 제가 닦은 바닥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었으니까요. 괜찮았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7시 저는 15층 임원실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임원들은 아직 출근 전이었죠. 복도 끝 가장 큰 방 앞에 섰습니다. 회장실. 문 앞 명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강동아 회장. 저는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리워하던 이름. 엄마를 버린 사람. 저를 모르는 사람. 그런데도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엄격하신 분이지. 저는 왜 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을까요? 등록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급여가 다른 곳보다 조금 나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할아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라도요.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갔습니다. 다른 청소 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연아, 커피 마셔. 감사합니다. 벤치에 앉아 캔 커피를 마셨습니다. 언니들이 수다를 떨었어요. 오늘 회사 난리 났대. 왜요? 큰 계약 있다며? 외국 바이어들 온다던데. 그래서 아침부터 임원들 전부 출근했대.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들을 때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할아버지 이야기 같아서요. 근데 통역사가 오늘 온대. 비싼 사람이래.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외국인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지. 언니들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 야간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밤 8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어요.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1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야근 중인 것 같았어요. 저는 복도를 지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내일 통역할 때 이렇게 말하면 돼. 남자 목소리였어요. 회장 영감이 뭐라고 하든 바이어들한테는 반대로 전달해.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정장 입은 중년 남자 두 명이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번 계약 금액 100억인데 회장한테는 70억이라고 해. 그럼 차액은 우리끼리 나누는 거지. 통역만 잘해주면 회장은 모를 거야. 하지만 나중에 들통나면 안나 외국어 못하는 늙은이가 어떻게 알겠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때 한 남자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할 통역을 연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이 표현 잘 들어. 이건 신뢰를 표현하는 거야. 비즈니스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지. 엄마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제가 9살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이거랑 비슷한 말 있어요? 응, 이건 정반대야. 의심한다는 뜻이지.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엄마는 그 표현을 수십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회의실 안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장은 신뢰한다는 줄 알겠지? 맞습니다. 영어 모르는 사람은 구별 못하니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고의였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준 표현이었기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 끝으로 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떡하죠? 할아버지가 속고 계십니다. 내일 회의에서 완전히 반대로 통역될 거예요. 계약 금액도 속이고 신뢰 표현도 의심으로 바꾸고.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야.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시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할아버지는 완전히 속게 됩니다. 100억을 70억으로 알고 신뢰를 의심으로 들으시겠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엄마가 25살 때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 엄마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서연아, 이 문장 잘 들어. 이건 신뢰를 표현하는 거야. 엄마는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신뢰를 표현하는 거야.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지. 할아버지가 늘 쓰시던 표현이야. 할아버지요? 응.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회사를 만드셨어.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믿었거든. 거짓말을 안 하셨으니까. 엄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할아버지를 실망시켰어. 할아버지가 반대하신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할아버지 안 만나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딸이 아니라고.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서연아, 엄마는 후회 안 해. 너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야. 그냥 엄격하신 거지. 언젠가 만나면 알게 될 거야. 그날부터 엄마는 저한테 세계 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섞어서 대화했어요. 좋은 아침, 서연. 오늘은 뭐 먹고 싶어? 토스트 먹을래요. 매일 그렇게 배웠습니다. 13살까지요. 그의 엄마는 공장에서 쓰러지셨어요. 과로였습니다. 병원비가 없었고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셨어요. 병실에서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언어 공부 계속해.
그게 너를 살릴 거야. 네,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할아버지도 힘드셨던 거야. 할아버지 만나거든 엄마가 행복했다고 전해줘.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13살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고시원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언어를 공부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라디오였습니다. 6년이 지나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었어요. 청소 알바를 찾다가 한 공고를 받습니다. 대성물산 본사 청소 직원 모집. 할아버지 회사였습니다. 저는 지원했어요. 합격했을 때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리워하시던 곳. 이제 할아버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첫 출근 날 복도에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정장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저는 벽에 붙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지도 않고 지나가셨어요. 괜찮았습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매일 청소를 하며 할아버지를 멀리서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어젯밤 음모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표현이 잘못 쓰이는 걸 들었어요. 고의로요. 저는 침대에 앉아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할아버지를 도와드려.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새벽 5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정해졌으니까요. 평소처럼 청소를 마쳤습니다. 8시가 되자 임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두 긴장해 있었어요. 오늘 큰 계약이래. 외국 바이어들 온다며? 저는 휴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었어요. 이제 할아버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믿으실까요?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미팅 준비 다 됐습니다. 통역사는 대기 중입니다.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용기 주세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비서와 함께 회의실로 가고 계셨어요. 저기요. 할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누구지? 비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청소복 입은 소녀. 처음 보는 얼굴. 뭔가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강미란의 딸입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뭐라고 했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강미란의 딸입니다. 회장님의 손녀예요. 비서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한테는 가족이. 미란이? 할아버지가 비서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미란이가 내 어머니라고? 네. 미란이는 어디 있나? 왜 내가 여기? 할아버지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벽에 손을 짚으셨어요. 비서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6년 전이라고? 네.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노인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비서가 시계를 봤습니다. 미팅이 10분 후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팅은 나중이야. 지금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팅 먼저 하셔야 해요.
그게 제가 온 이유예요. 무슨 소리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젯밤 청소하다가 들었어요. 통역사가 회사 간부랑 짜고 회장님을 속이려고 해요. 뭐?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계약 금액을 속이고 통역도 반대로 할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가?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누가 그런다는 거지? 해외 영업부 박 부장이요. 통역사랑 어젯밤 회의실에서 할아버지는 비서를 받습니다. 박 부장 당장 불러. 네. 비서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지? 통역 내용까지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미란이가? 네. 엄마는 언어를 정말 잘하셨어요. 저한테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쳐 주셨죠. 할아버지 눈이 커졌습니다. 미란이가 그랬구나.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 특히 신뢰를 표현하는 그 문장요. 그 말에 할아버지가 움찔하셨어요. 그 표현을. 네. 신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통역사는 반대 뜻으로 말할 거예요. 의심한다는 뜻으로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미란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엄마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라고, 엄격하지만 정직한 분이라고.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박 부장이 지금 회의실에 있답니다. 통역사랑 같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셨어요. 알았네. 가보지.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박 부장을 지금 빼면 통역사도 못 쓰게 됩니다. 둘이 짜고 있으니까요. 그럼 다른 통역사를 10분 안에 구할 수 없습니다. 바이어들은 벌써 와 있고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비서가 저를 봤어요. 뭐? 통역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전문 통역사도 아니고 학생이.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10년 동안 매일이요. 저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는 비즈니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걸 저한테 다 가르쳐 주셨죠. 집에서 세계 언어로만 대화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냐? 네. 믿어주세요. 할아버지. 그 말에 할아버지가 멈췄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렀구나. 죄송해요. 제가, 아니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야. 좋구나. 할아버지는 저를 오래 보셨어요. 그리고 비서를 봤습니다. 믿어보세. 회장님 하지만 내 손녀가 거짓말할 리 없네.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란이 딸이니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로 가자. 우리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비서, 그리고 저. 회의실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국인들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긴장되나? 조금이요. 미란이도 처음엔 긴장했었지. 근데 금방 익숙해졌어.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너도 그럴 거야. 엄마 딸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외국인 4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박 부장과 통역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할아버지를 보고 일어났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다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저 애는 왜 소개하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통역은 이 아이가 맡을 거네. 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자네는 나가보게. 박 부장, 회장님, 인사팀에 연락해 두었네. 대기하고 있게.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통역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나가게. 할아버지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 부장과 통역사가 회의실을 나갔어요. 외국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시작하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국인들을 향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통역을 맡은 강서연입니다. 외국인들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몇 살이죠? 19입니다.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즉시 통역했어요. 이 미팅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파트너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어가 서류를 펼쳤어요. 계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겠답니다. 먼저 예산이요. 그리고 숫자를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100억 원을 제안하신답니다. 100억? 박 부장이 70억이라고 속이려던 금액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억이라 좋습니다.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납기, 품질, 보증 조건들을 하나씩 논의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바이어 대표가 말했어요.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강 회장님, 저희는 귀사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바로 그 표현이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표현. 박 부장의 통역사가 의심으로 바꾸려던 문장.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뢰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바이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답니다. 그때 바이어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귀사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할아버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지 파트너가 언급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입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바이어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바이어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닙니다. 강 회장님의 손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제가 이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요. 바이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한테 언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는 오래전 이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늘 할아버지가 정직한 분이라고 하셨죠. 저는 바이어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언어로 이 회사를 구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두 번째 기회를 받으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저희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바이어들이 서로를 보며 속삭였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바이어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정직함이 할아버지의 성품을 증명했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순간이었어요. 바이어들이 나간 후 할아버지와 저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미란이가 내게 그렇게 가르쳤구나.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 할아버지가 돌아서서 저를 보셨습니다. 나는 미란이한테 나쁜 아버지였어. 결혼을 반대했고 절연했지. 손녀가 있는 줄도 몰랐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란이가 죽었을 때도 곁에 없었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행복했다고 전해달라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나와 같이 살지 않겠니? 정말이세요? 너는 내 손녀야. 가족이야. 이제라도 내가 책임지고 싶어. 대학도 보내줄게. 할아버지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평생 혼자였던 노인이 처음으로 가족을 안았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엄마, 저 잘했죠? 그날부터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강남의 큰 아파트였습니다. 고시원 방 10개는 될 것 같았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니?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밤 풍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고시원에서는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데. 할아버지, 응? 꿈 같아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며칠 후 할아버지는 저를 어머니 묘지로 데려가셨어요. 미란아, 나야. 할아버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늦었지만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화를 냈지. 가난한 남자라고, 미래가 없다고. 근데 그건 핑계였어. 진짜 이유는 두려웠던 거야. 내 딸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선택하라고 했지. 나냐, 그 사람이냐?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넌 그 사람을 택했어. 나는 그게 배신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아니었어. 넌 사랑을 택한 거였어. 저는 옆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낳았구나. 서연이를. 내가 그렇게 가르친 아이를.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미란아, 서연이는 너를 닮았어. 착하고, 똑똑하고, 정직해. 내가 자랑스러워할 아이야. 할아버지, 이제라도 내가 잘 돌볼게. 약속해. 할아버지는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해줘, 미란아.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일주일 후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부 내주셨어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왜? 제가 번 돈으로 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서연아,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내가 나를 도와줬잖아. 그건 회사를 구했잖니. 100억짜리 계약을. 그것보다 큰 도움이 어디 있겠니?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이제 넌 공부만 해. 엄마가 원하셨던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이 시작되었어요. 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수업을 들었고 캠퍼스를 걸었어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통역 번역학과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서연 씨, 언어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발음이 아주 정확한데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전문가셨나 봐요? 네. 제게는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학교 어땠니? 좋았어요.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요. 할아버지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미란이는 말이야.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밝은 아이였어. 웃음이 많았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린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언어를 정말 좋아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책을 읽었지. 중학교 때는 중국어, 고등학교 때는 일본어를 배웠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응. 저녁마다 같이 공부했지. 그게 우리 시간이었어. 할아버지가 사진을 쓰다듬으셨어요. 미란이는 나한테 물었어. 아빠, 왜 언어가 중요해요? 나는 대답했지. 언어는 사람을 이어주는 거라고. 서로 다른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그랬더니 미란이가 말했어. 그럼 나도 다리가 될래요.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이 될래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너도 엄마처럼 다리가 됐구나. 나와 미란이를 이어줬어. 회사와 바이어들을 이어줬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란이가 좋은 엄마였구나. 최고의 엄마였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앨범을 보며 올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가족 이야기를. 그날 밤 제 방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낡은 라디오. 이제는 책상 위에 소중히 놓여 있었습니다. 외국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서 기뻐. 고마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라디오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와 제가 함께 들었던 방송처럼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학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서연 씨,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심 있나요? 교환학생이요? 응. 유럽 대학인데 통역 번역 분야로는 최고거든. 추천하고 싶은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교환학생 제안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 어디로? 유럽이요. 1년 동안. 가고 싶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와 겨우 6개월을 함께 보냈는데 또 떠나야 한다니. 걱정하는구나.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나 때문에? 서연아, 가야지. 하지만 기회는 놓치면 안 돼. 그리고 내 꿈이 외교관이잖아. 세상을 이어주는 사람.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1년 후에 돌아오면 돼.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할아버지. 그리고 매일 전화하면 되잖아. 요즘은 영상통화도 되고.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미란이도 그랬으면 좋아했을 거야. 딸이 세상을 보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국 전날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엄마 묘지에 갔습니다. 엄마, 저 잠깐 다녀올게요.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1년 후에 돌아올게요.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할아버지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란아, 걱정하지 마. 서연이 잘 보내고 올게. 나도 건강하게 있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 다녀와, 서연아. 공항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배웅하러 나오셨어요. 여권 챙겼지? 네. 약도 챙겼고? 네, 할아버지. 전화 자주 해야 해. 매일 할게요.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잘 다녀와, 우리 손녀.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래. 1년 후에 보자. 저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유럽에서의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수업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매일 저녁 할아버지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했니? 프랑스어 수업 들었어요. 프랑스어까지 배우는구나. 네. 재밌어요. 할아버지는 늘 웃으며 들어주셨어요. 어느 날 국제회의 통역 실습이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한국 대표 옆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긴장했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회의가 끝난 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연, 정말 훌륭했어요. 프로 못지않던데요?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머니한테요.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었나 봐요. 네.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국제회에 통역했어요. 그래. 잘했니? 네. 엄마 생각하면서 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미란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할아버지도 건강하시죠? 그럼 매일 산책하고 밥 잘 먹고 있어.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내 사진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 1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니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뛰어가 안겼어요. 잘 다녀왔구나. 보고 싶었어요. 나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제 방도 책상도 그리고 책상 위 라디오도. 할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뭘? 언어가 왜 중요한지, 엄마가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저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상을 이어주는 거고요. 그래. 엄마가 저한테 준 건 언어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란이가 똑같이 말했어. 언어는 이해라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나와 미란이를 이어줬잖니.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아,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외교부 시험 볼 거예요. 외교관? 네.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고 싶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될 거야. 꼭.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켰어요. 외국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듣던 그 소리.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말들로 할아버지를 찾았고, 할아버지는 저에게 가족을 돌려주셨어요. 말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고, 가족을 이었고,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들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저.
3대가 이어진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 속에도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